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좋은 전략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CEO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는 2022년 개정세법 발표 중요 요점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세법은 2022년 7월 21일 오후 4시 이후부터 공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4시 15분에 가장 빠르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2023년부터는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법이 법인세 조정입니다. 법인세 조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3천억 초과 25% 요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억 초과로 통합이 됐고요. 22% 통합이 됐고 대기업에서 세금을 덜 걷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금을 어디서 거둘 건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세제 혜택을 또 한 가지를 만들어줬습니다. 2억 원 이하 10%에서 5억 원 이하 10%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0% 구간은 5억에서 200억 이렇게 20%를 내고 5억 원 이하는 법인세율을 10%로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이런 회사들이 이 구간에 다 속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5억 원 이하일 때 무조건 10%는 아니고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고요.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한다. 그러니까 2억 원 이상이면은 20%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관광 숙박업을 제외한 일반 숙박업 그리고 유흥 추점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특례세율 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요 10%랑 20%가 이렇게 걸쳐져 있죠. 지금 걸쳐져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배주주가 50%의 지분을 초과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더하기 그리고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그냥 2억 이상 되면은 20% 법인세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모든 그 순이익이 임대 수입이나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입 회사들은 무조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지분을 50% 초과하고 있다. 대부분 가족 지분이니까 초과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임대 사업자분들은 개편 세율 5억 원 이하 개편 세율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게 오늘까지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연말이 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50% 초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강제배당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도 막 그때 대표님들이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 80% 이상 특수관계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강제로 배당을 한다. 이익잉여금의 50%를 강제로 배당한다라고 해서 막 20%를 차명을 막 만들었어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50% 초과니까 50%는 뭐 이름 없는 사람한테 주면은 내가 이 5억 이하에 적용받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50%의 지분이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차명은 절대 만들지 마시라는 거. 오늘까지 나온 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 배당 입금 불산입이라는 법입니다. 제가 지난 차등 배당 할 수 있다라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인에서 법인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은 차등 배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왜?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던 게 요 입금 불산입률입니다. 입금 불산입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 회사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모 회사 이렇게 지분을 50%를 보유할 수도 있고 30%를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50%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
그러니까 입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그게 수익배당 입금 불산입이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우리 지주회사 또 상장법인 있고 비상장법인 있죠. 그래서 다 입금 불산입률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서 30% 미만 보유하고 있으면 30% 입금 불산입, 30에서 50%면 80%, 그리고 50% 이상이면은 100%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다라는 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 법인이나 지주회사나 상장 법인이냐 비상장 법인이냐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그냥 모든 법인이 이렇게 통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배당받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전략을 생각을 해볼게. 30% 이상 보유를 한다. 그럼 제 차등배당 방송을 보시면 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을 보유한다 그러면 80%의 입금 불산입을 해줍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네, 이 전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만들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거보다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애초에 입금 불산입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례 규정을 해줍니다. 2023년과 2024년까지 배당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그러니까 기존의 규정과 지금 바뀌는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특례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잘 살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차등 배당을 하게 될 때 내가 자녀회사로 배당을 해줄 때 지분을 자녀회사 쪽에 30% 이상만 넘기게 되면은 80%, 그러니까 2억을 배당을 하더라도 4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방송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 요점은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그래서 2월 결손이 나고 그 당해년도에 다 해결하지 못한 결손금을 다음에 넘길 때는 일반 회사들은 60%까지만 다음에 공제를 해줬는데 요거를 80%로 확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대로 100% 똑같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5억이었다. 그런데 대표님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10억을 받아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5억이지 않습니까? 10억을 비용 처리하니까. 그래서 이게 2월 결손되는 거예요. 2월 결손으로 잡아서 다음 해 2023년에 수익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났다 라고 하면은 이 5억을 그대로, 중소기업은 이렇게 100% 공제를 해주는 거고, 일반 기업들은 5억이 났다라고 해도 여기서 80%인 4억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고 1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0%였는데 80%로 상향을 해준 거죠. 이거는 조금의 혜택입니다. 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원활한 가압승계 지원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방송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단축, 요건 완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의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됐고요. 가압승계 증여특례 한도 확대, 지금 30억까지는 10%, 100억까지는 20%인데 60억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압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연부연납 기능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제도 합리화,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2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 그리고 창업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자, 금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금융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그리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그래서 대주주에 대해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3억 원 이하면 20%, 이상이면 25%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대주주에서 5액주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 과표는 똑같아요. 과표는 똑같고, 그런데 상장주식, 기존에는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이 뭐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그리고 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금액은 10억 원 이상이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생겼냐? 그냥 고액주주 가세기준 완화라고 해서 그냥 대주주가 고액주주로 바뀌면서 이 금액, 보유 금액이 100억 원으로 그냥 통합이 됩니다. 지분율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종목별 다 없어지고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다 없어지고 그냥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이면 고액주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범위가 단순화됩니다. 본인 및 기타 주주 합산. 예전에는 친족, 내 배우자 등등 합산해서 했죠. 근데 범위가 그냥 본인.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만약에 이제 상장 주식을 거래를 많이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대주주 기준을 좀 낮추는 거죠.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있고요. 근데 비상장 기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낮아지는 거고,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과세 2년 유예, 그리고 개인 투자용,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세 분리과세를 신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투자해서 내가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2억 원 한도로 내가 국채에다 투자를 한다. 그런데 10,000개까지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발생하는 이자소득세가 14%로 전액 분리과세 해준다.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를 매입하신 분에 한해서 이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거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 기존에 1,200만 원 수입이 있다 6%, 1,200만 원 초과 15%, 4,600만 원 초과 24%. 예, 금액이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 미만까지 해서 세율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을 위한 법이 아닐까.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좀 오래되신 분들 아니면 다 요 구간이에요. 물론 일반 직장인 분들도 다 거의 요 구간이죠. 그런데 이거는 좀 고액 연봉자들, 그러니까 저는 왜 요 구간과 요 구간을 조금 줄여주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서민, 중산층, 이 8,800만 원 미만 수입을 가지신 분들이 중산층에 들어올까요? 지금 현재 물가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 중산층에 들려면 5억 초과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바꾸던가 아니면 이 세 항목을 바꾸던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가서 확정이 돼봐야 알겠지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입니다. 이거는 1억 2천만 원 이상 급여를 받으시는 연봉자분들은 조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그래서 계산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대표님들, 제가 만났던 모든 대표님들이 거의 평균 연봉이 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릴까? 물론 이제 퇴직금 때문에 올려야 되겠지만 얼마를 올릴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냥 1억 2천만 원까지만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요거는 좋은 거예요. 근로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요거가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속연수 공제 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된 게 아니죠.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러니까 5년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공제액이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바뀌는 거는 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야 된다.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근무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고 치면은 1,200만 원 더하기 20년이면 2,400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3,600만 원에 공제를 해줬다면 지금은 4천만 원 더하기 6천만 원에서 1억을 공제를 해주죠. 이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표님들 기준에서는 퇴직할 때 실제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거 별도 방송 예정입니다. 부동산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세율 조정, 상한 조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은 2.7%로 줄어든다라는 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방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조세 회피 관리 강화.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을 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예전에 이제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죠. 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줬어요. 취득 인정. 근데 이게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합리화. 그러니까 세금을 증여로 절세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는 23년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 2022년 개정 세법에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죠. 23년부터 1년 보유니까. 근데 이게 연말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한다. 근데 이것도 조금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세회피 관리 강화에 대해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요거는 뭐냐면 감액배당 방송 제가 지난번에도 했었죠. 입금불산이 범위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감액배당을 얼마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요게 신설이 된 게 뭐냐면 내국법인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일반 우리 건물은 자 장부가액 간단하게 건물은 취득하죠. 취득하고 기간이 지나면 감가를 해줘요. 그래서 5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 감가가 1년에 뭐 4천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감가 2억 해서 얘는 장부가액이 3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토지나 부동산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이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뭐냐면 취득가액입니다. 대부분 감액배당을 시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이 액면가죠. 그러니까 액면가만큼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과세관청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가지고 고유 목적 사업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는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고유 목적 사업 뭐냐, 비영리법인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지금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고유 목적 사업 외 용도로 지출을 한 경우에는 환입을 한다. 뺏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하려고 이런 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정당화하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개편되는 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술을 2병 살 수 있는 거 면세한도 늘려주고, 그리고 뭐 주택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 많이 해주고 뭐 이런 법들이 많은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과 구독자님들은 그런 부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굉장히 내년부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좀 방송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공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4시 15분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추가로 방송 예정은 가압승계 개편, 아까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네, 방송을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최대한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이번 개정 세법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압승계를 미루고 계셨던 대표님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부동산 개편 방송과 가업승계 개편 방송을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들으시려면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드렸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